정치인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정치의 미래. 정치의 미래입니다. 두 분의 청년 정치인 모셨습니다. 손수저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 임세훈 전 청와대 부대변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어제 오늘 축구 보느라 소리를 저는 하도 질러가지고. 네. 소리 지를 만한 데서 보셨군요. 오늘 갑자기 추워진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시간에 한 1도, 2도씩 뚝뚝 떨어지고 특히 이 기온보다 체감 온도가 더 낮아진다고요. 맞아요. 조심하시기 바라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이 골라온 말을 주제로 토론할 텐데요. 먼저 음성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과거에는 이정재, 임화수, 용팔이 같은 정치 깡패들이 정치인들이 나서서 하기 어려운 불법들을 대행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더 탐사 같은 데가 김의겸 같은 주류 정치인과 협업하거나 그 뒷배를 믿고 과거의 정치 깡패들이 하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육성입니다. 이 말은 손수저 위원이 골라오셨네요. 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이른바 이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이제 국감장에서 제기를 했었죠. 하지만 이제 뭐 팩트는 없었습니다. 사실 확인하지 않고 이 한 여성의 제보만으로 국감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 며칠 전에 이 여성이 경찰청에 나가서 남자친구에게 했던 거짓말이었다 뭐 이렇게 해서 경찰서에서 하나의 뭐 해프닝처럼 이렇게 돼버렸는데요. 어떻게 이 한 여성의 이 제보만으로 이것이 한나라의 국회의원 입을 통해서 또 국감장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 그 연결고리가 바로 이 더 탐사라는 유튜브였어요. 언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이 더 탐사 팀이 이제 그 이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간 거죠. 초인종을 계속 누르고 한동훈 장관 있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협박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를 한동훈 장관이 예전에 정치 깡패들이 하는 그런 행동이나 다름없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걸 생중계했다는 거죠? 생중계했고 그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의 호수가 다 나왔죠.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법적인 그 조치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임세훈 전 부대변인은요? 저는 일단은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하고 싶어요. 네. 이제 한동훈 장관이 말씀하신 것과 이제 이 현상에 대해서 분류를 좀 하고 싶은데 일단은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정재, 임화수, 용팔이 뭐 이런 분 것 혹시 우리 손수저 의원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은 저 자유당 때 이승만 정권 옛날이죠. 때 활약하던 아마 정치 깡패들. 네, 저희 세대에서는 아마 처음 들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정치 깡패들이 정치인들이 나서 하기 어려운 불법 대행인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마치 민주당이 뒷배가 있는 것처럼 협업해서 이 더 탐사와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 부분인데요. 근데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님 법 잘 아시니까 마치 민주당이 뒷배이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라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 저는 한동훈 장관님께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이 어쨌든 국정 운영의 같은 파트너로서 야당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혐오스러운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에서도 일부의 이제 야당 의원들이 조금 이렇게 질문이 예를 들어 조금 부적절한 거나 아니면 본인의 마음에 안 들거나 상식적이지 않다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공격성을 띄웠던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얘기도 정치 깡패가 마치 민주당과 더 탐사가 정치 깡패처럼 협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야당에 대해서 조금 좀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고. 더 탐사에 대해서 정치 깡패라고 규정한 거는 동의하세요? 저는 그 부분에 저는 더 탐사라는 쪽이랑도 잘 모르고 이 매체를 이렇게 막 잘 보는 데는 아니기만 합니다. 근데 이번에 뭐 이런 얘기인데 정치 깡패란 얘기는 그냥 아무한테나 쓰는 건 좀 어렵죠. 깡패는 일단 주먹질을 하는데 뭐 은유적 표현일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이 매체가 좀 불편하게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한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뭐 깡패나 이렇게 비유는 조금 저는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다. 또 국무위원으로서.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본질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지금 더 탐사가 저는 딱 뭐 청담동
그 사건은 그렇게 취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보다 보니까. 근데 저는 그 이후에 이제 한동훈 집 장관 집에 가셔서 그렇게 하셨던 부분은 좀 개인의 공간, 사적인 공간에서 그렇게 취재를 어쨌든 취재 차원에서 가시긴 했지만 그건 조금 부적절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예를 들어 한동훈 장관 집무실 앞에서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가족이 머무는 어쨌든 사적인 공간에서는 저는 그런 부분은 조금 취재 활동으로서도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모든 게 허용되면 예전에 그 조국 장관 따님 조민 양 집 앞에서 막 어떤 장관 그러니까 기자가 막 문 막 두드리고 했었을 때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럼 저희도 그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잣대는 하나여야 되죠. 네. 그러니까 공직자를 하더라도 집에 가서 뭐 취재를 빙자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는 그게 깡패짓인지는 모르지만 부적절하다.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거죠. 문제는 민주당과 같이 깡패냐 아니냐 뭐 이건데요. 그러니까 네. 결국 이제 민주당이 뒷배가 뭐가 있는 것이 아닌가, 협업을 했다고 왜 의심하느냐 이러셨는데, 협업이라는 거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그 국감상에서 실토하셨어요. 협업한 거 맞다라고 물었을 때 네. 김의겸 의원이 맞다, 도탐사랑 협업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이 사안은 뭐 어떻게든 이거를 실드 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예, 아까 잣대가 하나여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던 것이고, 민주당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덧탐사라는 곳, 실체가 확실하지 않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이런 팀과 협업을 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잘못되었고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요. 지금 우리가 정치의 미래라는 코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의 정치, 대한민국에서 정말 지향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정치는 결국은 말로 하는 건데 김의겸이 김의겸 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뭐냐면 아니면 말고식으로 계속 던지는 거예요. 이분. 벌써 몇 번째입니다. 주한 EU 대사가 그때 뭐 같이 그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나서 윤석열의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라고 김의겸 이분이 민주당 대변인이에요. 민주당 입이란 말입니다. 근데 주한 EU 대사가 윤석열을 비판했다라고 브리핑을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페르난데즈 그 대사가 아니라고 난리가 났었죠.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재정 의원한테 쫓아가서 악수를 했다, 악수 연출했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비디오 다시 판독해보니까 그런 일 없었잖아요. 이번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사실을 조금도 확인하지 않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이렇게 던져버리면요. 다른 게 아니라 본인의 말이 정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에요. 자기의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이 신뢰가 무너져 버리면은 정치 더 이상 못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 미래의 우리 정치가 정말 지향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네, 네. 임 대변인께서 네. 하실 말씀이 많을 네, 것 같은데 지금 정규 방송 시간이 다 됐어요. 안 돼. 아니요, 반가운 수업이 있습니다. 반가운 수업을 통해서 반가우에서. 네, 유튜브 후토크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일단 정규 시간은 여기까지여가지고요. 네,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은 유튜브로 넘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창익의 뉴스 공감 유튜브로 반가운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의 미래 두 분 모셨습니다. 임세현 전 청와대 대변인, 손수저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 다시 인사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도 김의겸 덧탐사 같은 협업은 없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고 네. 임세은 부대변인이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협업이라는 것에 대한 단어가 좀 1차원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국정조사의 시간에서 보면 뭐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협업했다라는 얘기가 뭐 같이 짜서 뭐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부 제보의 내용을 일부 같이 공유했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민주당과 같이 뭐 덧탐사 매체화 했다고 하는 건 너무 나간 해석이다.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 갖고 하시는 건 그걸 민주당이 뒷배라고 하는 거는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이거를 막연하게 이걸 뭐 김의겸 의원 물론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 과정에서의 이런 답변이나 이런 게 약간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요. 근데 이 국회의원이 이런 제보가 왔습니다. 이게 단지 지금 제보가 한 명의 제보가 아니라 지금 그 첼리스트의 그 쭉 한 40분인가요? 그거의 통화 내용 그다음에 덧붙여서 거기에 나온 이세창 그 총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 이세창 전 총재 이 두 사람의 발언이 죄송합니다. 일단 일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뭐 덧탐사 쪽이랑 뭐 이게 맞냐 받은 거 맞냐 뭐 이런 식의 얘기는 했겠죠 서로 간에. 그러고 나서
국회의원이라 하면 이러한 제보와 궁금증이 있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전제입니다만 만약에 이런 일이 정말 발생하고 이런 제보가 있다면 이건 정말 큰일이잖아요.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새벽 3시에 무슨 큰 변호사 김앤장 무슨 이런 데를 만났다 같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큰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질의를 이제 국정감사에서 한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추후에 이야기 나온 거는 저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 그 첼리스트가 본인이 남자친구한테 변명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결국은 이거잖아요. 제보자는 거짓말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보한 사람, 남자친구를 하는 분은 그 사람은 그냥 제보한 거예요. 내가 들은 얘기를 제보를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거짓말은 누가 했냐? 지금 첼리스트와 이세창 총재 이 두 분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냐? 이세창 총재는 이 김의겸 김의겸은 국정조사 하고 나서 다음 날에 자기는 이 첼리스트도 모르고 그 숫자를 간 적도 없고 한동훈의 한자도 모르고라고 또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첼리스트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경찰 조사에서 나온 건 첼리스트가 거짓말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말이 맞다면 거짓말은 첼리스트와 이세창 총재 두 분이 한 거죠. 두 분이. 그러면 이 두 분에 대해서 거짓말한 경위와 이런 걸 조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찰 조사에 또 추가로 나온 거는 실제 한동훈 장관과 대통령은 없다 하더라도 그 술자리는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10시에 나왔니 11시에 나왔니 12시에 나왔니는 지금 첼리스트와 이세창 총재와 거기 있는 종업원이 말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제보자는 그냥 자기 들은 거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조사는 거짓말한 두 분이 해야 되지 않나요? 저는 이런 또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이건 더 이상 고개를 가로짓고 있는. 더 이상 얘기할 부분도 아니고 이미 아니, 그냥 왜요? 거짓으로 다 드러났고요. 이거를 지금 두둔하고 제보자 누가 거짓말했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이고요. 대한민국의 국감장입니다. 이것조차 하나 못 걸읍니까? 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국회의원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의 거짓 정보 찌라시 수준은 걸러내는 그 역할을 하는 게 국회의원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더 탐사와 김의겸 의원이 그 단독 이게 범죄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단독 행동이 아닌 것이 이 제보가 있었고 이 국감을 하고 나서 민주당 최고위원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장경태 최고위원 하면서 이거 녹취록 줄줄줄줄 다 틀었어요. 그리고 정책위의장이라는 분이 무슨 이거 청담동 TF를 만들어야 된다 했고요. 또 어떤 분 최고위원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무슨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가 앉아있는 이 최고위원 석상에서 다 있었던 겁니다. 민주당이 김의겸 의원 한 명에 대한 이 얘기를 김의겸 혼자 한 단독 범행이 아니라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놀아놨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1야당이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는 거고 앞으로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그대로 한번 돌려드리면 그 옛날에 그 국정감사 기간에 경기도 국정감사 때 그 김용판 의원이시죠. 김용판 의원이 이재명 지사 상대로 한 질의에서 그 이미 온라인에서 다 돌았던 거예요. 그거야말로 그분이 깡패라고 알고 있는데 돈 이렇게 그림 사진 딱 보여주고 그 사람이 내가 이거 이재명한테 줬다라고 한 사진을 펼쳐 보이며 국감장에서 이거 받았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국감장 자리에 2시간도 안 돼서 그게 허위라는 게 바로 밝혀졌어요. 그때 무슨 그 국민의힘에서 사과 한마디 한 적 있습니까? 그냥 지나갔고 이런 제보가 그때는 있으면 어땠냐 이런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저의 목적은 뭐냐면 앞으로 이런 걸 하지 말자는 보여지고. 얘기지. 이거 저는 근데 이거를 잠깐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잠시만요. 이거 이제 거짓말, 네. 총체적인 거짓말을 하지 않은 게 드러난 게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첼리스가 거짓말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세창 총재 이 사람도 거짓말 같이 한 거예요. 거짓말 한 게 드러났다니까. 그럼 거짓말쟁이 거짓말 아니라니까요. 논점은 거짓말쟁이 둘한테 그러니까 얘기해야지. 제보한 사람은 거짓말쟁이 찾자는 게 아닙니다. 네, 지금. 거짓말이라고 총체적인 한다면 우리가 실체적 진실은 모르니까 지금 경찰 가서 이렇게 진술했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은 네, 거잖아요. 네. 그럼 하여튼 진실은 모른다 치고 거짓말이라고 친다면 그 거짓말을 검증 안 하고 왜 그대로 인용했느냐 이런 잘못을 지적하시는 것 같고 아니 그거를 복수로 들으니 거짓말이 아니라고 네, 생각할 네. 수밖에 없었다. 또 국정감사에서 그런 걸 묻는 건 자연스러운 일 아니냐 정도로 하고요. 다음 거로 한번 넘어갔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까지 말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막으시니까. 네. 아니 막는다기보다도 네. 진화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현장음 한번 들어보시죠. 이 재난안전기본법상 그 물류체계 마비는 사회재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재난안전법에서 교통수송 얼마 전
정보통신 같은 그런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그런 시설들을 국가 핵심 기반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핵심 기반이 마비됐을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19 중대본 가동되고 있는 코로나19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하고 똑같이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를 해서 그 단계가 주의, 경계, 심각 이런 단계가 있는데요. 단계별로 조치 부서가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심각 단계로 올림으로 인해서 심각 단계로 올리게 되면 중대본이 구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임세연 부대변인이 고르셨네요. 저는 지금 아직도 이 자리에 있어서 안 돼야 되는 행안부 장관이 도대체 이 자리에 올라가서 무슨 막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 아직 끝난 거 아니고요. 한 달 됐는데 아무도 책임진 사람 없고 제대로 사과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나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 유족들마저 이 사람은 꼭 사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인데 이분 지금 뭐 하셨죠? 그 전에 뭐 피자 돌렸습니다. 행안부 직원들 무슨 의기소침하다고 피자 돌리고 그리고 뭐 나도 뭐 폼나게 그만두고 싶다. 그리고 뭐 백지사표 데리고 다닌다. 무슨 이야기하고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국민들은 지금 부글부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 장관의 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근데 대통령도 뭐 어깨 툭툭 치고 격려하는 등 지금 국민의 공감대가 전혀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오늘 또 그 물류 관련해서 운송 화물연대 파업에서 이제 이거를 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또 이태원 참사 얘기가 왜 들어갑니까? 좀 같은 선상에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일단은 책임자로서의 이런 문제의식이 전혀 없고 지금 너무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뿐이었던 거예요. 그동안 본인이 책임감을 느끼는 거죠. 책임감 가지는 게 아니라 느끼고 했던 무슨 잘못한 마음을 느끼고 한 것도 느꼈던 거지 실제로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이나 유가족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없었다. 그리고 그거를 도의적이든 정치적이든 책임질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일단은 첫 번째가 그렇게 느껴지고 두 번째로는 지금 지금 이번 화물 파업 관련해서도 이게 너무 약간 막가파식이에요. 야, 내 말 들어. 야, 니네 불편하게 했어? 아니면 말어. 하고 행정 명령을 내리면서 이걸 또 참사와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번에 이제 되돌아보면 지금 그 안전운임 요금제 이 부분이잖아요. 안전운임제. 예, 안전운임제. 이게 이제 6월에 원래는 사실상 거의 합의가 됐던 사항이고 11월에 이제 확정하는 듯한 내용에 이제 있었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으니까 이 노조로서는 당연히 마지막에 우리의 방어권 차원에서 파업을 하는 건데 그거를 진짜 무슨 사회 재난까지 이야기를 할 사안입니까? 그것도 무슨 이태원 참사 끝나지도 않고 유가족이 여전히 울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매우 부적절하다. 이분 빨리 내려가셔야지 아닌 그러면 국민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그렇답니다. 이상민 장관 두 가지 문제 지적했는데요. 이제 그 물류의 이제 물류가 이제 이렇게 다 마비가 되는 것이 얼마나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이제 심각한 것인가를 얘기하는 와중에 나온 표현이 뭐 굳이 얘기하지 않으셨어도 되는 이태원 참사를 얘기하셔가지고요. 사실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좀 불필요한 그런 이제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저도 합니다. 방어를 별로 안 해주시는군요. 불필요한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불필요한 건 불필요한 거죠. 네, 뭐 사실대로 얘기한다. 네, 논점은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얼마나 이 지금 심각 단계로 될 만큼이 사회 재난 상황인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거의 이제 물류가 딱 동결이 된다는 거는 모든 이제 이게 다 스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뭐 굳이 비용으로 따지자면 하루 3천억 정도 손실이 나고 지금 4일간 지금 컨테이너가 반출입량이 없어서 평상시에 24% 정도까지밖에 못한다고 해요. 지난 6월에 약 8일간의 집단 운송 거부가 있었는데 그때도 1조 6천억 정도의 피해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운송이 다 스탑이 돼버리면 이 모든 이 사회적인 경제 시스템이 많이 마비가 된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중대본까지 차려졌다라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이 행안부 장관의 해임에 관해서는요.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고 여야가 불과 3일 전이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 거기에는 행안부도 들어가 있습니다. 조사를 제대로 하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책임을 가리는 문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재발 방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야가 불과 3일 전에 같이 국정조사해서 책임 따져서 묻고 재발 방지하자. 이걸 정쟁으로 절대 가져가지 말자. 이렇게 합의를 해놓고
국정조사 하기도 전에 지금 무조건 사표 내라, 무조건 해임해라 이렇게 지금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절차상의 문제를 봐서도, 그리고 서로 여야 간의 합의라는 이 정치적인 문제를 봐서도 무조건 해임안을 들고 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 일단 생각을 이상민 합니다. 장관의 거취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화물연대로 집중을 하면 약간 강대강으로 붙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업무 개시 명령을 했으니까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파업이나 이런 부분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노동자가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입니다. 이건 헌법에서도 다 보장된 것이고요. 근데 희한하게 지금 윤석열 정부는 뭔가 파업만 하면 불법 딱지를 붙입니다. 그리고 그 불법 딱지에는 사측은 해당이 안 돼요. 몇 개월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대우조선 해양 사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때 이제 노동자들이 너무 이렇게 마지막 최후 수단으로 그냥 파업이라는 걸 선택했는데 그 당시에 행안부 장관이 불법 파업한다 해서 특공대까지 보내려고 했었던 것도 이제 나옵니다. 경찰 특공대요. 경찰 특공대까지 보내서 이제 노조를 제압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사측에서도 불법을 많이 했었어요. 노동자 여성 노동자를 약간 때리는 것도 있었고 막 가두는 것도 있었고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 안 하십니까? 왜 노동자에 대해서만 그렇게 그 법과 원칙을 그쪽에만 적용되는지 일단 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갑자기 한 부분이 아니라 화물연대에서 6월에 이미 정부와 기존적으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 안전 예산, 제가 지금 말하다 계속 이제 말이 헷갈리는데 이 예산에 이거를 이제 안전운임제를 품목을 늘린다. 네, 지속하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일모를 폐지하고 네. 늘린다라고 했었었는데 지금 뭐예요? 말 완전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걸 2년으로 유예하고 늘리는 거 대신 오히려 더 좁혔어요, 분류를. 그렇기 때문에 합의했던 내용이 처리가 되지 않고 대화하려고 하지도 않고 야 이대로 해 아니면 말어 하는 시기다 보니 노동자들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공권력이 힘이 세지 노동자가 힘이 셉니까? 노동자는 선택할 수 있는 게 결국 파업이고 예고가 되었는데 그걸 불법으로 규정 짓는다. 그리고 무슨 강제 업무 개시를 한다. 이거는 우리나라 헌법과 근로기준법 그리고 국제노동협약에도 다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강제 노동 금지가 이제 당에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ILO에 대해서 가입이 안 되면 우리나라 OECD 탈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불법 딱지를 붙인다는 거 저는 아주 많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안전운임제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안전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 안전운임제가 적용되고 안 됐을 때 한번 상황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행안부 장관이. 안전운임제가 실시되고 나서 이 화물 운전자의 이런 사고가 현저하게 줄었다는 그런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에 화물 운전자들이 우리가 트럭 같은 거 지나가면은 일반 운전자들도 굉장히 불편해하고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그랬던 이유들이 과로, 장시간 노동, 과적 이런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었던 건데 이런 거에 기본을 올라가다 보면 그런 낮은 운송 요금들이 기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탈피하고자 이른바 최저임금처럼 맞춰놓은 게 안전운임제인데 이것조차 지켜주지 않으려고 하면서 지금은 결국 엄단하겠다. 무슨 벌 주겠다는 식으로 약간 협박을 해요. 근데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요.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전운임제가 적용될 수 없는 이유가 이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화물 운전자가. 그런데 또 지금은 노동자이기 때문에 우리말 들어라 하면서 업무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완전 배치된 상황이거든요. 네. 특수 고용 노동자잖아요. 지금 화물 운전자들은. 그런데 특수한 노동자여서 이제 이런 최저임금처럼 이런 거에 대한 비용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개인 사업자로서의 지시받는 개인 사업자로서의 이제 위치가 있는 건데 그럼 개인 사업자한테 명령 개시하라 그러면은 그걸 개인 사업자한테 왜 누가 이래라 뭐래라 지시합니까? 자유민주주의 사회.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네.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있어야 할 이유가 이런 갈등과 이렇게 어려운 서로 간의 이런 갈등 상에서 조정을 하고 좋은 대안을 내기 위함이 정부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거를 오히려 강대강으로 내 말 안 들으면 다 불법이야. 내 말 안 들으면 너네 다 벌 받아. 우리대로 해. 아니면 너네 감옥 가. 이거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야말로 진짜 자유 좋아하시는 대통령과 정부에서 하실 일들은 아니다. 협의하고 좀 토론하고 좀 좋은 방향으로 서로가 윈윈했으면 계속 좋겠습니다. 협상을 하면 좋겠다. 네, 네, 네. 손수저 위원님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우선 첫 번째로 그 안전운임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말을 바꿨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네, 국토부의 발표에 의하면요, 이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지기로 했던 걸 조금 더 유예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화물연대와 국가가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짚어갔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이 안전운임제가 정말 안전을 위한 것이냐, 뭐 안전을 위한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보고도 각각이 가지고 오는 이 통계가 또 다릅니다. 국토부에서 또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은 이 안전 운임제가 원래대로의 그 목적을 달성할 정도의 그런 안전 보장이라든지 그런 거에는 그렇게 효과가 없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 뭐 한쪽의 의견만을 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뭐 벌을 준다, 징벌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런 생각 좀 다릅니다. 대통령의 말을 안 듣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이 집단의 아주 소수 강성 노조들이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저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민노총은 해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노총이라고 하는 그 집단의 순수성은 많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 정치적인 색깔도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났고요.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민노총들이 일반 노조들, 일반 노동자들의 임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임금과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있다라는 것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운송 사태만 봐서도 이 자신의 노조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운송 차량한테는 진출입을 막고 뭐 계란도 투척을 하고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고 하는 등의 행동은 범죄입니다. 뭐 이거는 여야를 가릴 것도 없고 왜 사측에만 이거를 뭐 불법적인 걸 갖다 대느냐 하셨는데, 사측이든 노조 측이든 다 똑같이 불법적인 거는 반드시 엄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손수조 합니다. 의원님, 그래서 하여튼 입장은 두 분이 다르신데, 자, 풀긴 해야 되잖아요. 지금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저는 지금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강제 명령, 저는 이게 업무 개시 명령, 업무 개시 명령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국가적인 경제적인 이 위기, 국민을 볼모로 잡아서 하는 이러한 집단 행동은 저는 법적으로 굉장히 엄단해야 된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두 분이 지금 문제를 분석하는 것도 많이 다르시고, 그다음에 해법도 많이 다르신데요. 한 분은 좀 더 대화를 해보자, 한 분은 엄단해야 된다. 왜냐하면 국민을 볼모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역시 판단은 청취자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돼서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임세은 부대변인이 굉장히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래서 네, 두 분에게 똑같이 30초씩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이런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여전하다. 이태원 참사를 겪고도 여전히 안전보다 효율을 중시한다. 효율도 그닥 효율적이지도 않아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고, 이게 기억나요, 아직도. 원전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안전에 대해서 뭐 관료적인 사고를 벌여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본인께서 얘기하시고 있는데, 그래서 나타난 게 이태원 참사고, 지금 그 연장선으로 저는 이 화물 노조가 파업하는 게 아니라요, 본인의 안전과 생활을 보장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최저임금 보장해달라는 얘기인데, 그거를 효율성을 무기로 마치 그 공권력을 너무 남용하는 거 아닌가, 너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수조 위원님. 네, 뭐 노조들의 권리를 위해서, 그다음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뭐 덧탐사 사건도 그렇고요, 민노총도 그렇고요, 아주 호울 좋은 그런 이제 캐치프레이즈에 뒤에 숨어서 이 국민들을 볼모로 잡고 오직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다는 것, 저는 절대 좌시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역시 판단은 청취자분들의 몫인데요. 다시보금님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보금님한테 댓글도 달았더니 너 누구냐 그랬는데 네, 오창익 맞습니다. 뭐 이런 댓글도 달았었는데요. 이영진 빈첸시오님도 그렇고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격려 덕분에 저희가 또 힘을 냅니다. 건강하시고요. 두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손수조 위원님, 그다음에 임세은 부대변인. 하여튼 다음에는 좀 우리가 미래를 그려가면서 의견 합치도 많이 하는 그런 사안들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